네, 진짜 các bạn. 여보세요. 투 선생님 바꿔주세요에 해당하는 문장 알로 쪼또이가 더이 투에 해당하는 전화상 표현을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패턴의 3번 볼게요. 또이 세고 디엔 토이 쪼 더이 투 ngai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이 제가 세 뭐뭐 할 것이다. 요거는 미래 시제로 쓰이는 뭐뭐 할 것이다인데요. 동사 앞에 쓰여서 고이는 걸다라는 뜻이에요. 걸게요. 디엔 토이 전화 걸게요. 쪼는 네모를 치시고요. 터이 투 하면은 투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게요. 여기에서 쪼는요, 에게라고 쓰였어요. 이 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쪼 플러스 명사를 썼을 때는 누구누구에게 어디를 위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서는 투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게요. 응아이는요, 즉시, 당장,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tôi sẽ gọi điện thoại cho thầy Thu ngay. 제가 즉시 투 선생님께 전화를 걸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아인 당신 뜨 고이 이 고이는요 걸다라는 뜻이거든요. 디엔토아이는 전화예요. 근데 앞에 문장에서 고이 디엔토아이 나왔기 때문에 밑에 문장에서 디엔토아이를 굳이 안 써도 전화를 거는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디엔토아이는 생략 가능하다 해서 괄호를 쳐놨어요. 좀 누구누구에게 더이 투 선생님에게.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뜨를 동그라미 치세요. 동사 고이 앞에 이렇게 뜨가 있다는 것은 뜨 플러스 동사를 쓰면은 스스로 어떤 동사를 하다라는 스스로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스스로 걸다, 직접 걸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문장 끝에 예를 썼다는 것은 뭐뭐 해, 뭐뭐 해라, 뭐뭐 하세요. 친근감을 표시할 때 많이 쓰이는 베트남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잉 뜨 고이 직접 걸다, 디엔 토아이 전화를 직접 걸다. 쪼 누구누구에게 터이 투 선생님에게 전화를 직접 거세요 예 라고 말했습니다. 친근감 있게 말한 거예요. 여기 한번 볼게요. 쪼 하면은 뭐뭐에게 누구누구를 위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전화 걸다 하면은 쪼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다 할 때는 이렇게 또 쪼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화를 걸다에 해당하는 동사 이렇게 고의를 쓰고요. 누구누구 뭐뭐뭐 쪼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고의 쪼를 같이 쓴다거나 또는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다. 보내다는 베트남어로 그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의 뭐뭐뭐 쪼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내다 해서 누구에게 뭘 전화를 걸다 고의 또는 누구에게 뭘 보내다 할 때는 그의. 항상 에게를 쓸 때는 이렇게 쪼를 쓴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뜨 플러스 러이는 스스로 직접이라는 뜻이 있어요. 같이 써도 상관없고요. 하나씩만 따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주로 이렇게 뜨 하나만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예문은 3개를 잡았는데요. 같이 볼게요. 뜨, 동사 앞에 위치. 또이, 나는 뜨, 쯔어, 세마이입니다. 세마이 하면은 오토바이라는 뜻이에요. 쯔어는 고치다, 수리하다. 동사 앞에 쓰이죠. 뜨는요, 항상. 그래서 나는 직접 오토바이를 고치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뜨를 쓰지 않고 러이는 동사 뒤에만 위치해야 하거든요. 또이, 찌어, 러이, 세, 마이 라고 하면은 역시 나는 오토바이를 고칩니다. 근데 스스로 고친다 라는 뜻이에요. 또는 이 뜨와 러이를 함께 쓸 수도 있어요. 또이, 나는 뜨, 찌어, 러이, 나는 스스로 고칩니다. 세, 마이, 오토바이를요. 3개 다 써도 상관없고 이 중에 가장 많이 쓴다고 생각하면은 뜨 라는 거 동사 앞에 위치하는 게 제일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뭐 뜨, know, 뜨 스스로 뭐뭐 하다, know는 요리하다 동사예요. 스스로 요리하다, 뜨 know라고 쓰죠. 그 다음에 뜨 혹 하면은 스스로 공부하다, 자습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뜨는 항상 동사 앞에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패턴의 4번 볼게요. 또이 나는 건 필요하다. 파이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갑 만나다. 만나야 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요? 터이 투. 지금 동사가 3개가 한꺼번에 나열해서 바로 썼어요. 베트남어는 동사 그대로 나열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변형도 없고 장치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만나야 할 필요가 있다. 건 파이 갑
만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대로 동사 3개를 나열했습니다. B 대답이요. 꼴레에 아마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터이 투 선생님은 당 뭐뭐 하는 중이다. 현재 진행이에요. 이거는 전치사로 쓰면 어디에서라는 뜻이고요. 동사로 쓰이면은 머물다, 머물다 또는 뭐 어디에 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동사가 지금 뒤에 없잖아요. 모민 하면은 혼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는 어디에 있다, 머물다 라고 쓰였구나 라고 여러분이 해석해야 돼요. 그 동사 앞에 당 뭐뭐 하는 중이다, 계시는 중이다 이런 뜻이죠. 꼴레 하면은 아마도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한 50%의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고요. 한 70%의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것은 힌유라고 써요. 힌유 하면은 아마 뭐뭐 하는데 약 70%의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고 100% 확신할 때는 여러분 짝이라고 씁니다. 짝 하면은 확실히 100%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꼴레에 아마 저희 투 선생님은 모민 혼자 계실 거예요. 혼자 계시는 중일 겁니다. 또는 힌유 아마도 투 선생님은 혼자 계시는 중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짝을 쓴다면 짝 터이 투 선생님은 확실히 혼자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도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 여기 같이 볼게요. 건하는 필요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어요. 필요 없다 어떻게 쓸까요? 콩건이라고 씁니다. 콩건 하면은 필요 없다. 바로 동사 앞에 콩만 붙이면은 부정문이 되죠. 베트남어 조동사 가장 많이 쓰는 것 한번 볼게요. 무언 하면은 원하다, 뭐뭐 하고 싶다. 낸 뭐뭐 하는 게 낫겠다. 뭐뭐 하는 편이 낫다. 파이 뭐뭐 해야 한다. 근데 건이랑 파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같이 해석해요. 건 자체가 필요하다잖아요. 그래서 건 파이 뭐뭐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동사 앞에 항상 위치하죠. 무언 헉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쓰거나 낸 헉 공부하는 편이 낫겠다. 그 다음에 파이 혹을 써볼게요. 파이 혹 공부해야 한다. 또는 건 파이 혹 하면은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조동사는 동사 앞에 쓰이고 그것을 그대로 나열하기만 하면 되겠어요. 조동사의 부정 한번 볼게요. 앞에 콩만 붙이면 돼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원하다, 뭐뭐 하는 편이 낫다,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 조동사 앞에 콩 하나만 붙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콩무언혹이라고 하면은 무언혹은 뭐예요? 공부하고 싶다. 콩무언혹 공부하고 싶지 않다. 부정으로 해석하면 돼요. 콩낸혹 공부하지 않은 편이 좋겠어. 그 다음에 콩파이혹 공부해야 하는 게 아니야. 콩건파이혹 하면은 공부해야 할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부정문을 쓸 때도 그냥 콩만 붙여주면 상관이 없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요거는 꽃에 꽃 위에 삭감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올려주는 성조가 있다는 것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꽃에 동사 드억 하면은 동사 할 수 있다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꽃에 동사 이렇게 써도 되고요. 꽃에 없이 동사 플러스 드억만 써도 뭐뭐 할 수 있다. 또는 모두 다 써요. 꽃에 동사 드억 하면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꽃에 동사만 썼을 때는 뭐뭐 할 수도 있다. 어느 정도의 가능성만 그냥 내비치는 거예요.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고요. 꽃에 하고 동사만 쓰면은 그 다음에 동사 플러스 드억이 무조건 들어가면은 이렇게 드억이 들어가는 거는 100% 가능이라는 뜻입니다. 100% 가능. 두 번째, 꽃에 동사 드억은 부정문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보면 되는데요. 이 꽃에 플러스 드억, 가능성에 대한 부정문은 꽃에가 아닌 콩태를 써요. 콩태는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 뒤에 드억을 붙임으로써 더 그것을 확실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뭐 할 수 없다는 콩태 먹을 수 없다. 콩태 안 드억 하면은 먹을 수 없다. 뭐뭐 할 수 없다는 이렇게 콩태 드억을 쓰면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뭐 할 수 있다는 꼬태 드억, 뭐뭐 할 수 없다는 콩태 드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현수하고 은영이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알로 여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해석을 보니까 거기 은영이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콩으로 물었어요.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요? 은영이라는 명사가 들어갔어요. 명사가 들어가면은 뭐뭐 있습니까? 로 해석하죠. 은영 있습니까? 근데 거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는 어디에서 전치사요. 거기라는 뜻은 어떻게 쓰죠, 여러분?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바로 거기는요. 제3의 장소는 이렇게 너희를 써요. 성조 너희가 이렇게 너희라고 쓰면 여기라는 뜻인데요. 여기 성조라는 성조에 올려주는 것을 찍으면은 너희 하면은 거기,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거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빈칸에 들어갈 말은 거기 은영이 있나요? 너희 고 은영콩이라고 물었습니다. 은영이가 하는 말이 저예요. 전화상으로 지금 하는 말이죠. 접니다는요. 내가 여기 듣고 있다라는 동사로서 응애를 써요. 또이는 나죠. 듣다라는 동사는 응애를 씁니다. NGHE 하면은 또잉애 하면은 제가 들어요. 그 다음에 I는 누구라는 베트남어 의문사죠. 노는 후치사로서 그라는 뜻인데요. I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I도 거 누구예요? 거기 누구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민지 친구 현수야 라고 했는데요. 또이 나는 라입니다. 현수. 근데 현수가 누구예요? 민지의 친구죠. 친구라는 뜻은 뭐예요? 베트남어로 만을 써요. 구워 민지의 친구입니다.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오는 거죠. 베트남어는. 은영이가 말해요. 짜오 현수 안녕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짜오를 썼어요. 현수 안녕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꼬 일이라는 베트남어는 비액이 있었죠. 꼬 비액지 또는 이 비액 대신에 쥐엔을 써도 돼요. 쥐엔은 이야기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이야? 하면은 꼬 비액지 또는 꼬 쥐엔지라고 씁니다. 그랬더니 현수가 내일 시간 있어? 라고 말했어요. ngày mai 내일이죠. 꼭 콩으로 물었는데 뭐뭐 있니? 라고 물을 때는 항상 여기에 명사가 들어가죠. 시간이라는 명사 베트남어로 어떻게 쓸까요? 여기 떼서 써볼게요. 시간은 베트남어로 터이잔이라고 씁니다. 터이잔 하면은 시간이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랬더니 꼭 콩으로 물었을 때 긍정 대답은 꼬죠. 그래서 응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일 저녁에 한가해라고 했어요. 내일 저녁. 내일은 ngày mai예요. 근데 저녁이라는 뜻을 써야 돼요. 저녁이라는 뜻은요. 또이입니다. 또이 하면은 저녁이 되겠어요. 또이 ngày mai인데요. 줄여서 또이 mai만 썼어요. 자인 하면은 동사로 또는 형용사로 한가하다, 시간이 있는, 여유로운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랬더니 현수가 잘 됐다. 또 너희라고 했습니다. 또는 좋은 영어로 굿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너희는 위에서 맨 위에 썼던 이 너희 거기라는 뜻이지만 문장 끝에 후치사로 쓰면 좋네 이렇게 회화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 되겠어요. 중따 우리라는 뜻이에요. 나하고 상대방을 뜻하는 우리는 항상 중따를 씁니다. 디 가다 안 먹다 먹으러 가다. 우리 저녁 먹으러 가자 했어요. 저녁 어떻게 쓸까요? 위에는 저녁이라는 표현 또 있었죠. 저녁 먹다도 역시 베트남어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이마이 하면은 내일 저녁, 또 안 또이 하면 저녁 먹다 해서 같은 단어 또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오케이라고 대답했고 내일 보자 라고 했습니다. 또 만나자 헤어질 때 할 수 있는 인사 뭐였어요? 헨갑 라이가 있었죠. 원래 헨갑 라이 하면은 라이가 다시예요. 그래서 다시 만나자. 근데 여기서는 내일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ngày mai의 mai만 떼었어요. 그래서 헨갑 마이 또는 헨갑 ngày mai 예, 친근감을 표현하는 예도 같이 붙여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우리말에 해당하는 베트남어를 찾아서 선을 그어보세요 입니다.
먼저 베트남어 부분부터 볼게요. A, 꼬, 냔지, 콩이라고 물었어요. 꼬, 콩으로 물었고 중간에 냔지가 있어요. 냔은 메시지라는 뜻이고요. 지는 무엇이죠? 베트남어로. 무슨 메시지 남기는 거 있습니까? 즉 여기에서는 7번이 대답이 되겠어요. B 보세요. 또이 나는 쎄 뭐뭐 할 거예요. 고이 라이. 고이는 전화 걸다예요. 라이는 다시죠. 다시 걸게요. 싸우는 뒤, 후, 나중. 내가 나중에 다시 걸게요. 그래서 4번으로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 보세요. 찐, 여자에게 해칭하는 호칭이에요. 찐은 사람 이름이에요. 찐이라는 이름을 가진 언니한테 말했어요. 언니는 콩꼬 하면 뭐예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있다는 뭐예요? 꼬 하나만 쓰거든요. 콩꼬 하면 없다. 나 여기에 없어요. 찐씨는 여기에 없어요. 6번으로 연결할게요. D번 안김 김씨는 니 가다, 니자 나가다, 옹와이 밖에 나갔습니다. 이미 완료했어요. 김씨는 외출했다, 디장와이. D가 정답이고 2번이랑 연결할게요. 그 다음 2번 보세요. 이 마이는요. 마이 디엔 트와이. 전화해서 이 마이만 떼온 거예요. 당 뭐뭐 하는 중이다. 먼 하면 바쁜이에요. 마이 당번 하면은 통화 중이라는 베트남어고요.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1번이랑 연결할게요. 그 다음 F 보세요. 쪼또이 값은 누구누구 바꿔주세요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꼬하. 하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분 바꿔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씨 바꿔주세요. 5번하고 연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 G 보세요. 고이, 념소, 조이. 고이는 걸다예요. 념은 실수하다, 오인하다거든요. 소는 넘버, 숫자라고 했죠. 숫자를 오인해서 걸었습니다. 즉 전화를 잘못 걸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3번하고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2번에 전화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관용적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볼게요. 진짜 깍반.